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1장 대기오염 방지공학 기초계산. 말이 기초계산이지만은 좀 화학공학과에서 좀 주 메인 전공 과목들을 좀 이렇게 맛보기를 좀 해본 것 같아요. 뭐 맛보기보다는 복습도 해본 것 같고, 지금까지 일장 하면서 뭐 계산도 많이 나왔고 머리도 좀 아프지만 복습도 잘 하시고 잘 따라왔으면 아마 뭐 이 대기오염 방지공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제2장 연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소 파트가 보니까 대부분 이론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이론 부분이 좀 많고, 조금 가다가 뒤에 가면 좀 연소 계산이라고 좀 계산하는 게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제 1장 하면서 많은 계산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2장 들어가서 이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좀 이론 부분을 좀 공부하다가 그다음 다시 또 연소 계산 이쪽 부분이 또 그 대기 환경기사 그쪽 연소 계산 그 부분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이론을 공부하는 형태니까 해서 저도 좀 가볍게 이론 부분을 할 테니까 네. 뭐 가볍게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뭐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 계산 문제도 하고 이타 했으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어면 더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제 2장 연소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처음에는 이제 연소니까 이제 연소란 무엇인가 라는 걸 좀 정의를 배워야겠죠? 책에 나온 것은 연료 또는 가연성 물질이 산화제인 산소와 반응하면서 빛과 열이 발생하는 화학 반응. 그죠?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지만은 뭐 연소의 3요소 하면서 뭐 산소가 필요하고 그거를 점화원이 필요하고 이제 탈가연 물질이 필요하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연소의 3요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기환경공학이니까 어떤 석유계 그런 거기에 포함된 하이드로카본을 이제 연소를 시켜서 연소를 하려면 이렇게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해서 해서 CO2와 물이 이렇게 생성되죠.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빛과 뭐 열이 이렇게 나온다. 연소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어보고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연소와 이제 불완전 연소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말 그대로 완전 연소는 완전하게 연소가 된 겁니다. 연소가 됐다는 것은 탄소가 탔다는 거죠. 그렇죠? 탄소가 산화됐다는 얘기예요. 보면 여기 있는 탄소가 이렇게 산소와 어떤 점화원이 이게 열이 가해져서 이렇게 CO2, 그렇죠? CO2 이렇게 완전히 연소된 거. 하지만 완전히 연소되지 않으면 이 탄소에 산소 하나가 붙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일산화탄소라고 하죠. 일산화탄소. 그죠? 그래서 그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예전 몇십 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집에 지금은 뭐 가스 보일러 그쵸? 그다음에 뭐 석유 보일러. 근데 대부분 가스 보일러 쓰죠? 쓰는데 예전에는 연탄을 많이 썼거든요. 연탄은 이렇게 고체 물질이라서 이렇게 연소가 되면 뭐 가스나 그런 거에 비해 약간 완전 연소가 되지 않고 불완전 연소가 되기가 쉬워요. 왜냐면 고체 상태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CO 즉 일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몇십 년 전 뭐
기사나 뭘 보면 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해서 뭐 사람이 죽었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 연소, 즉 이 연탄 같은 건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일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거를 이제 제가 좀 더 말하려고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그래서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가 있다. 그죠? 이거는 뭐 중고등학교 때 뭐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고. 그래서 이 불완전 연소는 이제 탄소의 수가 많은 물질, 즉 고체 탄소 같은 거지. 고체 탄소. 그다음에 연소 온도가 낮을 때나 공기양이 적을 때. 그렇지? 공기양이 적다는 것은 이 산소의 양이 적다는 것이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탄소와 산소가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연소 생성물은 이제 일산화탄소 그을음, 그죠? 그다음에 이 나무와 종인데 뭐 이렇게 연탄 같은, 그죠? 완전 연소는 탄소의 수가 적은 물질죠. 탄소 수가 적으면 그만큼 산소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분해되면서 빠르게 결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탄소의 수가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소의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연소의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화학적인 결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완전 연소가 되기가 쉽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기양이 많을 때, 당연하죠. 이 공기가 많이 공급이 돼야 이 탄소와 결합을 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연소 생물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그렇죠? 물질은 뭐 이렇게 천연가스나 프로페인, 그렇죠? 탄소가 세 개 있는 것을 프로판이라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불완전 연소, 완전 연소나 개념은 알고는 있지만은 이 탄소의 수, 연소의 온도, 공기 양, 연소 생성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과학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불완전 연소에서 연소의 온도가 낮으면 당연히 그만큼 결합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더 우리는 이제 화학공학도니까요, 좀 과학적으로 배우고 좀 일반적인 사실을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배워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착화라는 말이 있어요. 착화, firing이라는 건데, 연료 또는 가열성 물질과 이제 산화제의 농도, 여기서는 뭐 산소겠죠? 적당한 비율로 혼합되어 연소 반응을 시작할 때, 착화됐다. 불이 딱 탈 때 착화됐다. 그런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연소가 시작되면 연소에 의해 발생한 열에 의해서 이제 주위의 미연소 부분이 가열되면서 연소 조건이 막 연소가 되면서 이제 연소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번 장부터는 좀 배울 게 좀 광범위하긴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잘 쉽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일단은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면서 좀 얘기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연소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연소와 관련된 연료의 종류 많죠. 뭐 가솔린, 뭐 천연가스, 뭐 석유, 뭐 등등 많잖아요. 그거의 특성, 그다음에 연소 계산, 그렇죠? 여기서 또 계산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초지침 및 문제풀이 등의 향상, 그리고 연료소열 개선, 연소장치 종류 및 특성 등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연소의 분류.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연소의 분류 봅시다. 연료, fuel이죠. fuel. 공기 또는 산소의 존재하에서 지속적인 연소, 즉 산화 반응이잖아요. 산화 반응, 그렇죠? 산화 반응. 산소를 얻는 반응, 그렇죠? 산화 반응, 환원 반응, 알죠? 산화 반응, 환원 반응. 여기서 좀 한번 얘기하고 갈까요? 전자와 그다음에 산소. 전자를 얻으면 뭔가요? 산화 반응이에요, 환원 반응이에요? 전자를 얻었다.
전자를 얻으면 환원 반응이죠. 전자를 잃으면 산화 반응. 그렇죠? 그리고 산소를 얻으면 산화 반응. 그렇죠? 산소를 잃으면 환원 반응.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H. 수소 원자. 수소 원자를 잃은다는 말이 전자를 잃는 것과 같은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수소는 여기 전자가 두 개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얻으면 전자를 얻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 원자를 얻으면 환원 반응이요. 수소 원자 환원 반응. 그렇죠? 그리고 수소 원자를 잃으면, 즉 전자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산화 반응. 이게 OX 내가 뭐 잘못 표현하는데, 전자를 OX라고 하지 맙시다. 전자를 잃으면, 전자를 얻으면, 그렇죠? 산소는 산소를 얻으면 산화, 잃으면 환원, 그렇죠? 산소를 얻으면, 그렇죠? 수소를 잃으면 뭐야? 잃으면 산화, 얻으면 환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H 플러스와 혼동을 하면 안 돼요. 요거랑 다른 거예요. 얘는 중성 원자고 얘는 이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브랜스트-롤리 정의에 의해서 이제 산과 염기, 그렇죠? H 플러스를 내주면 산, 얻으면 염기,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중성 수소 원자를 얻으면 환원, 잃으면 산화, 즉 왜냐하면 이 중성 원자에 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자를 잃는 것과 얻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알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봅시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연소를 일으켜 발생한 빛이나 열 에너지를 스팀 발생이나 난방용으로 경제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인 분자 또는 화합물.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냥 사전적으로 그냥 정의를 한 것 같아요. 그죠? 탈 수 있는 게 다 연료인데, 탈 수 있고 연료고, 그걸로 뭐 에너지나 뭐 다른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그걸 연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잖아요. 가연성 물질과 분자 또는 화합물 같은 것이 타가지고 어떤 스팀 발생이나 난방용으로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게 다 연료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연료가 있다. 기체 연료도 있고, 액체 연료도 있고, 고체 연료도 있고, 그렇죠? 화석 연료는 fossil fuel 또는 hydrocarbon fuel이라고 하죠. 화석. 왜냐하면 이 연료들이 우리 해전에 뭐 고생대, 중성대 그런 물질들, 고성대 물질 뭐 나무나 뭐 생물들이 죽어서 그 시체들이 고압, 고열을 받아가지고 그 탄소들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생긴 게 화석연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화석들이 탄소로 막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드로카본, 탄소와 수소로 이렇게 그래서 화석연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이드로카본 퓨얼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화석연료는 천연가스와 페트롤리움, 좀 석유, 그 다음에 석탄. 그렇죠? 봅시다. 그러면 이제 화석연료. 유기물, 즉 탄화수소류 또는 유기물 및 무기물 금속산화물의 혼합물 상태. 그죠? 천연가스 및 석유는 유기물 형태로 존재하고, 석탄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 형태로 존재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석탄은 덜 정제된 연료. 그렇죠? 천연가스는 퓨어하게 지고 잘 정제된
연료, 그렇죠? 그래서 유기물 형태, 즉 하이드로카본들이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석탄에도 이런 유기물질이 차지를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무기물 형태, 그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고체잖아요, 고체, 그죠? 고체니까 하고. 자, 그래서 지방족 탄화수소 및 방향족 탄화수소와의 혼합 형태로 존재한대, 그지? 요 지방족 탄화수소, 이거 유기화학 때 다 배웠죠? 지방족 탄화수소, 알리파틱, 그렇죠? 이렇게 사슬 형태, 이게 막 이중결합도 이렇게 있고 막 이런 형태, 그렇죠? 알리파틱, 지방족, 이런 게 다 지방이잖아요, 지방, 그렇죠? 리피드라고 하나, 지방 맞나? 그래서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족 탄화수소라고 말하잖아요. 유기학 때 다 배웠는데 내가 여기서 유기학을 얘기하는 게 좀 그렇나? 아무튼 뭐 알리파틱, 혹시나 요게 지금 좀 낯설다면 한번 지방족 탄화수소가 뭐였지? 하면서 유기학 책을 한번 들춰보는 것도 꽤나 좋은 시도입니다. 네. 그리고 방향족 탄화수소,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그렇죠? 방향족 탄화수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벤젠이죠, 벤젠,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C, 그렇죠? C 6개 이렇게 이중결합, 그리고 여기 H, 그렇죠? H. 여기는 sp2 혼성오피탈. 이렇게. 야, 우리 이 대기 오염 방지 공학이라는 과목이 되게 광범위한 과목이네요. 이렇게 유기화학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박사 때 또 유기화학도 합성을 또 해서요, 또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친숙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료인 이쪽 부분은 분명히 유기물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해줘야 돼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야 좀 더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다가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이해하기 더 쉽죠. 그러니까 진짜 방향족 탄화수소. 왜 방향족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방향? 이 옛날에는 이런 벤젠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향기가 나세요. 향기. 그렇죠? 네, 뭐 지금은 향기 없는 것도 있는데 향기가 나는데, 그때부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벤전골이 이런 것들을 이제 방향족이라고 한 거예요. 그죠? 뭐 아로마 향, 아로마 그러잖아, 아로마. 그런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로마, 그렇죠? 아로마.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원유에 대한 분별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원유, 그죠? 땅 속에 있는 그 원유를, 이 원유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 물질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 물질들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하나씩 있어요. 고유한 성질. 뭐 이 그림을 보면서 눈치챘겠지만, 자, 그 각각 물질에 대해서 고유한 BP, 즉 보일링 포인트가 한국어로 끓는 점이죠. 이 보일링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물질이 각각 고유한 고유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낮은 온도부터 높은 온도까지, 그죠? 가열을 차근차근 해주면 그 온도마다 그 물질을 분리가 할 수가 있어요. 즉, 하지만은 그 물질마다 이 온도 차이가 커야죠, 그렇죠? 온도 차이가 너무 작으면 이 두 개를 끓는 점으로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커야 분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낮은 온도에서 한 25°C에서 하면 이제 LPG, 우리가 많이 쓰는 LPG, 그렇죠? LPG가
낮은 온도에서 이제 그러니까 먼저 온도를 좀 낮은 온도에 가열해서 LPG를 기체 상태로 얻는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액화를 시키는 거죠. 액화시키는 바는 온도를 떨어뜨리면 되죠. 그래서 이걸 해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이라고 하죠. 그 다음 온도를 좀 더 높여서 40도나 75도씩 높여가지고 또 여기서 또 액화시키면 또 휘발유를 얻고 그 다음에 나프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등유 그죠? 등유 끓는 점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카본량이 많다는 거예요. 카본 탄소량이 많다는 거예요. 즉 탄소들이 좀 뭐 사슬이 길거나 이렇게 아까 말한 방향족 탄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기화시키려고 하면 온도를 많이 가야겠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탄소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20나 250도냐 350도 해서 그 다음 아스팔트 이렇게 해서 공장에서는 이렇게 원료를 분별 중류를 한다. 그죠? 그죠? 여기부터면 분별 중류 fractional distillation 즉 서로 잘 섞여 있는 액체 혼합물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그죠? 디스틸레이션이 이게 중류. 그 유기화학 제가 이제 박사 때 연구를 이제 유기 합성을 했는데 유기 합성을 하면서 이렇게 케미칼을 이렇게 분리할 때 이것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나 제가 이제 박사 때 했던 디스틸레이션 중류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디스틸레이션 중류 방법이 아마 화공 실험에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때 가면 좀 더 자세히 하고 실험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네. 자 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천연가스 봅시다. 이제 천연가스는 이제 지방족 탄화수. 지방족 탄화수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길다란 사슬 형태, 그죠? 체인, 그죠? 수소가 상대적으로 석탄에 비해 많죠? 당연하죠? 왜냐면 천연가스는 이렇게 알리파틱이니까, 그죠?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맞죠? 네, 석탄은 요런 이제 아로매틱 링 이렇게 있으니까 탄소가 링이 있으니까 사살보다 적죠? 맞죠? 이거 이해하죠? 수소가 적은 이유 이해하겠지? 이해하죠? 이해하죠? 여기 이중결합이잖아요, 그렇죠? 이중결합이 하나 형성되려면 수소가 두 개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슬 형태의 알리파틱 지방류 탄화수소가 이렇게 고리가 되면 그렇죠? 수소 두 개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는 지방적 탄화수소가 많기 때문에 이 석탄보다는 수소 상대가 석탄에 비해 많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좀 잘 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천연가스는 메탄, 에탄, 프로판. 근데 메탄이 대부분. 즉 천연가스는 메탄이 대부분이다. 메탄. 혹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헥사, 헵타, 옥탄 그거 알죠? 메탄, 에타, 알죠? 메탄, 에탄, 프로판, 테트라 등등 이런 거 알죠? 유기화학체. 그래서 한번 봐요. 메탄이 이거고, 에탄이 이거고, 그렇죠? 프로판이 이거 세 개죠? H. 봐요. 우리는 대기오염 방지공학을 배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전 범위의 전공에 걸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과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시간이 좀 돼서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